여보세요. 혼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플랜 A, 플랜 B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통화, 뭐 어떤 그 재화 모든 걸 통일 환율을 없애면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구촌 전체를 하나를. 네. 그 첫 번째 팬데믹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러우 전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성공을 했어. 근데 러우 전쟁에서 확전을 못 시켰어. 확전을 시키면서 얘들이 드론, 뭐 워룸, 뭐 CBDC, 뭐 어떤 그 4차 산업, 5차 산업에 들어갈 산업들을 전쟁 환경에서 다 하고 싶어 했다고. 핀란드라든가 폴란드, 그 동유럽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을 전쟁판으로 만들고 대만을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전 세계 인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명목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야. 확전이 안 됐단 말이야. 네. 왜 못했습니까? 몰라요. 신인님이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예. 신인님이 강연 때 거의 한 130번 이상 내 푸틴 에너지 빼놨다, 내 잘란스키 에너지 빼놨다. 우리 지지자들은 그런갑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갑다. 신인님이 정말 있잖아. 정말 길목마다 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부분이 포인트였는데 딱 에너지 빼놔가지고. 그들은 러우 전쟁을 확전시켜가지고 그 안에 그 바스켓 안에 워룸이라든가 드론, 로봇, AI, 자동화, CBDC를 깔라 그랬어. CNN에 벌겋게 있잖아.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뭐 로봇이 뭐 어느 지방을 인간이 도움 없이 뭐 공격했다. 이거를 하고 싶어 했다고 이거를. 근데 못했잖아. 왜? 에너지 빼놨다니까. 푸틴하고 잘란스키 에너지 빼놨는데 확전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플랜 A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고.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스텝이 2번, 3번 꼬여버렸다고. 이 확전을 하려 했던 강력한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급격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금리 인상을 겪어왔잖아. 예. 그거 왜 겪었나? 2022년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2021년 8월, 9월, 10월 때 미국의 CPI라고 했어요. 이들이 100년 동안 지킨 금리 올리고 내리는 인플레 타겟 2%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CPI 소비자 물가로 보고 잡는단 말이에요. 네. 2021년 10월, 11월 달에 CPI가 6.9% 나왔어. 예. 금리를 올려야 돼. 예. 2%에서 타겟팅에서 4.9%가 오버돼 버렸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있었다고. 2021년 9월, 11월, 12월 달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만 안 두는거든. 그 제롬 파월을 막 완전 연준 회의 할 때마다 막 푹 삶아 뿌는 거야. 그 제롬 파월은 죽을 맛인 거야. 무슨 신호가 와야 되는데 확전은 안 되지.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 되면 각 나라마다 전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채권은 따뜻한 채권이란 말이에요. 금방 발행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채권과 등가 형식되면서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자기 나라에 갖고 있는 빚들을 빚 탕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전쟁 상황이. 그래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확전을 시키려 했다니까. 확전을 시키려 했는데 우리한테 누가 했습니까? 신인님이 있잖아. 신인님이 에너지 빼놨잖아. 진짜 하늘공에서 거짓말 안 하고 러우 전쟁 터지고 100번 이상 말씀하셨다니까. 내 푸틴 에너지 빼놨다. 내 잘란스키 에너지 빼놨다. 우리 지자는 몰라. 그게 뭔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 어마어마한 의미인데.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신인님은 강연 중에 있잖아요. 이런 통화, 채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져. 그것도 어려우니까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핵심만 딱딱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입 밖까지 막 나오셔도 얘기 안 하신다니까. 얘기를 아예 안 하신다니까. 그거는 정말 그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안티들도 그렇잖아. 아니 자기가 신이라 하면 구름 타고 시비통 하고 왜 안 하냐 이 말이거든. 네. 아니 생각을 해보소. 구름 타고 와가 시비통 하면 우리가 매주 가서 하늘 신인님 만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 다 모여들죠, 전 세계. 예를 들어서 구름 타고 시비통 하면서 왔다. 그나마 CIA 전 세계에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인간들이 잡아가서 저 플로리다나 저 바하마 군도 이런 데 있잖아. 섬 많잖아. 그런데 크게 왕국 지어놓고 자기들만 쳐야지 우리 같이 개돼지들한테 오냔 말이야. 이게 기회가 안 온단 말이야. 그 얘기는 직접 그걸 하신 모르고 적도 있다.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야. 예. 아니 맞잖아. 시비통하고 그래 와가지고 병자 고치고 있잖아. 막 비 오는 거 막 쫙 내가 해보고 하마 이 돈 있는 인간들이 가만 놔두겠냐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정권 잡으시면 다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플랜 A가 완벽하게 빠그러졌기 때문에 얘들은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는. 얘들은 선택지를 하나밖에 없어요. CBDC 환경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CBDC 환경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거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그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 틀어져 버렸잖아. 완벽하게 틀어져 버렸어요. 아니 일례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브랜드 앤던스 기지에서 미군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가서 젤렌스키를 태우고 클리브랜드 공군기지까지 왔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전시 상황에. 미군 공군기가 왜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진입하냐고. 그럼 러시아는 왜 가만히 있는데? 웃기잖아. 아니 젤렌스키가 클리브랜드 미국 공군기지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서 조인트 까인 거야. 니 뭐하노? 뭐하노? 이래 된 거야. 근데 젤렌스키는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할락해도 잘 안 되고 겠겠지. 그 뒤에는 허경영이 있는 거야. 에너지를 살짝 빼놨거든 거야. 그렇게 확전이 안 되는 거야. 확전이 안 되니까 연준에서도 스텝이 결국은 2022년도 3월 달에 CPI가 9.4%까지 올라갔을 때 첫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지. 금리는 제자리였지. 그러니까 연준에서 후다닥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스텝이 2번, 3번 꼬여버렸다고. 그러니까 플랜 A가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 하나 더 남았잖아. 얘들이 플랜 B가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 보혜사의 등장이에요. 그들은 진짜 신이든 가짜 신이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효곤 씨도 알다시피 유효기간이 다 된 성경은 2000년 동안 만들어진 말씀이잖아. 언약이잖아. 네. 2000년 동안 330번 이상의 공회를 거쳐가지고 만든 거잖아. 얼마만큼 성경에 많은 피가 들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한 피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5년, 10년 안에 이런 퀄리티가 있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든다고. 못 만들면 뭐합니까? 기존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 뭡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존재를 찾아야 돼요. 30년 동안. 그렇잖아. 지금 통일교 문성명이 죽었죠. 지금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단들은 다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바쁘다고. 가장 잘한다고 CIA나 CFR이. 그건 뭡니까? 누굽니까? 결국은 그들은 허경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통화 실험을 중국에서 대성공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정치적 실험을 해야 돼. 정치적 실험을. 왜냐하면 얘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4차, 5차선으로 가려면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뭡니까? 규제예요. 규제. 산업 규제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은산, 금산 분리법을 없애줘야 된다고. 누가 없애겠는데. 이걸 손댈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글로벌리스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허경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 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시진핑하고 모디, 인도 15억, 17억 모디, 러시아 푸틴, 화상이 했잖아. 브릭스
공동경제권 만들겠다. 공동경제권의 핵심이 뭔데? 공동통화를 만들겠다. 공동통화는 뭔데? CBDC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CBDC로. CBDC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CBDC로 만들어버리면 다음 대선 때는 우리가 삼삼적 CBDC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치 공약은 삼삼 정책이에요. 주겠다. 지금 300명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삼삼 정책 못 따라합니다. 절대 못 따라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네. 절대 못 따라요. 아사리 판을 싹 갈아 엎어야 돼요. 그러면 통화 실험은 그들 유대자본 입장에 봤을 때 통화 실험은 대성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2005년 말에 끝나버린 브릭스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성경 뒤에 숨어서 물론 인류의 진보적 발전, 뭐 기술적 발전, 뭐 했죠. 좋은 면에는. 그 나쁜 면으로 봐서는 성경을 십자군이 성경을 오른손에 성경, 왼손에 성경을 쥐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얼마나 많은 인구를 선량한 사람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주민을 죽였습니까? 인간 장사하면 피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의 신이 필요하다고 지금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성경 다음에 언약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5년이나 10년 안에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들한테 명목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전쟁 더 이상 못한다. 디지털 환경으로 가버리면 전쟁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보혜사를 찾아야 돼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 칼텍스가 성경에 중동지방 가면 6청이 있고 그 6청을 에너지로 쓸 거라는 보험서의 말씀을 보고 칼텍스가 성경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중동으로 사우디를 가서 6청을 해서 석유를 퍼올렸단 말이야. 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면 4차 5차 산업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탄소를 소비하지 않는 탄소 가스를 분출하지 않는 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영성산업이에요. 영성산업. 우리가 단순히 분료를 떠나가지고 신인님은 대통령 되시면 어마어마한 산업의 규제를 풀면서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글로벌 세력들이 지금 그걸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 전까지는 서로 입맛이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보고 좀 더 이상하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어디 가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허경영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인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혜사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왜냐면 그들이 원하고 있다고. 그들이 보혜사 등장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만들려고 하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구나. 그렇죠. 새로운 성경이나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 그들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면 뭡니까? 기존의 30년, 40년, 뭐 길게는 50년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그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 왜 만드는데? 자기들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했죠. 없는 신을 만드는 게 그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까? 아니라고. 신인님 잘 보이세요. 이 공화적인 정치제도 안에서 3번, 4번이나 대통령에 도전하셨다고. 자기 돈 써가면서. 네.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인님을 보면 답이 없죠. 언제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의 M1의 디지털 위안의 편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디지털 위안으로 월급 주고 뭐 부가세, 재산세, 보유세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음으로써 왜 허경영의 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디지털 통화 시대로 가면
채권 발행하지 않는 발행권을 그들은 갖고 100년 동안 원했던 그걸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채권 발행하지 지금 채권 발행하면서 통화를 발행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명목성을 가졌어요. 그래도 와, 우리는 그래도 채권 발행하면서 이 책 똥덩어리거든. 채권은 미국 장기물 채권 똥덩어리란 말이야. 장기물 채권 이거 처리하는데 우리 고생한다. 이거를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명목성을 가졌지만 그거 없이 그냥 통화 발행권 한다. 자기가 신도 아닌데 자기들이 신도 아닌데 맞잖아. 록펠러라든가 유럽의 그 노스차일드, 와버그 이런 가문들이 아직까지 연준이나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이나 스위스 뱅커들의 대주주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의 인간이란 말이야. 그 인간이 채권 발행하지 않고 그래 완전 신이란 말이야. 신처럼 하고 싶거든. 근데 신처럼 해버리면 반발이 생기니까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야. 그들한테는. 걔들이 허경영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건가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허경영이 신인님이 그들에게 신인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지금 새로운 새로운 바이블이 필요해요. 지금 바이블은 2000년 동안 유효기간이 끝나버렸다고.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그러면 그들이 디지털 통화 시대나 어떤 새로운 산업군이나 새로운 시대로 가려면 통화 발행을 해야 되거든. 통화 발행을 지금처럼 채권 발행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채권이 지금 쌓여 있거든. 그럼 그걸 리셋시키려면 전쟁을 해야 돼. 디지털 시대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전쟁은 명목성을 지금 가져 바꿀 수 있어요. 명목성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인들 이게 돈이다. 이게 돈 그거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게 분쟁하고 전쟁이에요. 네. 그들이 왜 분산복합체에 목을 매는지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그 뒤에는 통화 발행권이 있다고. 그러면 전쟁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그러면 전쟁을 못하면 뭡니까? 디지털 좋다. 전쟁 화폐로 우리 안 한다. 그럼 뭡니까? 새로운 신을 등장시킨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 안에 2000년 동안 330번 이상 공회를 거친 그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님은 항상 길목전법을 쓰신다 했잖아. 그들은 길이 3개 있었어요. 지금 길이 2개가 끝나버렸다고. 다리가 다 무너지고 강의 범람회가 글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길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 중간에는 허경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인님은 완전 유유자적인 게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 결국은 그들이 오게 된 거야. 새로운 신과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들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얘기는 많이 하셨죠 진짜. 그게 그 말이라니까. 그게 나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는 이 디지털 그 CBDC 환경이 빠르면 2025년 말, 2016년 2027년 정도 예상했는데 올 3월 달에 결정이 나버렸다니까. 중국 M1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있는은행에서 맞겠다. 좋다. 우리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통화로 세금 받고 디지털 통화로 월급 주겠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허경영 정부가 왜 디지털 환경에 맞냐? 첫 번째, 채권 신경을 안 쓰니까 신인이 뭐 없겠습니까? 허경영 정부가 들었으면 2000조 채권 가져와 사인하면 끝나는 거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2000조 채권은 채권 발행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공채는 이 국제 채권 시장에서 거의 뭐 하대받는 수준이거든.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처리가. 네. 그걸 처리하려면 우리나라 공공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 소비를 하려면 공공물가가 올라가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어떤 재화를 살 때 다 국공채가 끼어져 있거든 사실. 네. 그게 가격 결정 원리에 우리나라 국공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 채권 발행 없이 발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위기 상황으로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그거 그때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허경영 정부가 들었으면 신인님이 담화문 15분짜리 MBC, KBS, SBS 딱 해가
그래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아니 가계 부채가 2,500조 넘어간다. 소비 시장에 지금 소비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휴일을 1에서 3회 정도 하려고 그런다. 총 6,000조 규모로 1차 2,000조, 2차 뭐 1,500조, 나머지 뭐 3차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비 시장도 살리고 어떤 국민이 갖고 있는 소비 여력의 부담도 줄여준다 하기 때문에 현행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 긴급 경제명령권을 발동할 필요도 물론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채권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2027년, 2028년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CBDC 환경이 되면 돈을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하고 하면 그때 되면 국민들도 CBDC 환경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채권이라는 게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뭐 막지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국가 가계부채가 그때 되면 뭐 3,000조, 2,500, 3,000조 될 거니까 이거 국가가 해결해 준다. 이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혁신형 정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규제를 신인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들이 미친 듯이 날뛰도록 우리 투자하게끔 규제 다 풀어주겠다.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을 지금 신인이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부는 허경영 정부가 확실해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